배당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매수해서 팔 때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면 헛수고한 거죠. 안녕하세요. 주식 잡학사전 여의도 백화점 송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임주혁 센터장입니다. 어머, 센터장님 지난번과 소개 멘트가 좀 달라지셨거든요. 승진을 하셨다면서요. 승진은 아니고요. 네. 이제 뭐 하는 일은 같은데 직위가 좀 달라졌다고 하나? 네. 그래서 뭐 하는 일만 좀 더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도 요즘 좀 날씨도 춥고 뭐 오미크론에 또 미국 또 긴축에다가 네. 추운 소식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좀 따뜻한 훈훈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그렇다면 요즘에 여의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나요? 네. 뭐 이제 연말 되면은 항상 얘기 나오는 건데 이제 흔하다 못해서 이제 고인돌 돼버린 테마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테마가 배당주 투자죠. 네. 아무래도 또 연말에는 납회 전에 주식을 이제 샀다가 또 바로 연초에 팔면 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쯤에 또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배당주 투자가 너무 진부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배당주 투자 접근에 대해서 여의도 백화점의 그 술집, 제가 자주 가는 술집, 네. 거기서 다양한 고인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본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배당주 투자하면 좀 꾸준히 배당 수익을 얻기 위한 장기 투자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오늘은 그것보다는 배당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이 배당주 매매 시점을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언제까지 사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뭐 달력 봐야죠, 그럼. 네. 달력으로 네, 보여주시죠. 달력 한번 보시죠. 30일이는 이제 우리 쉬는 날, 증권거래소가 쉬는 날이라 이제 정지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그의 증시를 마감하는 날이 3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보통 주식을 우리가 사면은 프로세스가 오늘 주식은 증권사에서 온 주식을 매수하면은 실제 보유하고 되는 거는 D+2일 날 결제가 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배당에 이제 그 투자하려면 배당 받으시려면 30일 납회일에 2일 전인 28일 화요일 날 이전에는 주식을 매수해야지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권리가 생긴다, 이날까지 사야 권리가 생긴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네. 이때 사야 좋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배당주를 차곡차곡 사모을 게 아니라 매매하는 전략으로 아까 전략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송프로님 일단 송프로님이 생각하기에 배당주 매수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주식은 쌀 때, 가격이 괜찮을 때 아닐까요? 좀 막연하죠. 네. 네. 종목을 고르기 전에 이제 타이밍 잡는 법을 이해할 필요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관련해서 재미있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KB증권의 그 김민규 애널 배당주 언제 사고 언제 파나 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배당주는 12월 2주차에서 3주차에 사고 그리고 파는 거는 초고 배당주는 바로 그 배당락 이후에 매도를 하고 고배당주는 조금 더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보고서였어요. 이것을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리그레션이 뭐냐면 회귀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얻어냈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2011년 이후 리스크 리턴 그 프로파일이 있는데요. 보면은 T-7일부터 T-13일까지 빨간 박스로 돼 있죠. 네. 이 오른쪽 위에 날짜들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 안 들어간 거는 리스크 때문인가요? 송프로님 나날이 그냥 역시 경제 전문 그 아나운서 같이 예리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경영학에서 평균 분산 지배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더 쉽게 말해서 보시면 비슷한 수익률인데 굳이 수익률은 비슷한데 리스크가 높은 거를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리스크는 연말 배당에 관련 주식들이 막 떨어지거나 오르는 그런 변동성이 이제 그런 이유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좀 적고 수익률은 비슷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 수익률이 비교 우위에 있겠죠. 최근 5년 동안 이제 제뉴얼 이펙트 효과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효과라고 하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좀 미리 좀 팔아놓고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팔아놓고 12월 중순
이후에 좀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좀 더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12월 중순에. 그래서 저는 제 주관적으로는 생각을 조금 제 주관적인 생각을 더하면은 배당 기준일 한 T-13일부터 T-16일 정도가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 말씀해주신 거를 캘린더에서 보면은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자, 보시면 20일부터 24일까지가 T-13일부터 16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날이에요. 그래서 굿굿굿굿굿. 맞아요. 굿굿굿. 이날 좀 매수하면 제가 보기에는 네. 물론 아까 그 KB 그 컨텐츠 나온 자료는 뭐 T- 이제 그 16일, 17일, 18일, 19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축약해서 20일부터 24일, 그러니까 우리 12월 달, 네. 12월 20일부터 24일 날 가장 매수하기 적기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매수하시면은 가장 그래도 그 배당락 투자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프로 그럼 배당주 투자 어떤 네. 회사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아, 이제 드디어 배당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오래 왔죠. 네. 아무래도 좋은 종목, 음.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아닐까요? 네, 맞아요. 일단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매매를 통해 투자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연말에 주식을 사서 배당 권리를 받고 주식을 팔면 되는데 주식을 매수해서 팔 때 차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익 차이보다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면은 배당주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은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네. 500원에 샀는데 네. 내가 470원에 팔았어. 네. 그리고 배당금이 30원이야. 그러면 똑같아지니까? 그렇죠. 헛수고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도 찾아봐야겠지만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기업, 네. 그런 기업을 이제 찾는 게 병행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익이 많은 기업들을 찾고, 그러니까 올해 이익이 많은 기업들이라는 건 이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을 네. 얘기하는 거고, 또 내년에 이익이 많이 날 기업들을, 내년 이익이 많이 날 기업이라는 거는 주가가 배당락 이후에도 하락할 확률이 적은 기업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집합, 즉 둘 다 해당하는 기업 위주로 투자 대상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되죠? 네, 이제 각 증권사에서 하우스가 뭐냐면 리서치 센터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월, 분기, 연별로 그 가이던스를 발표해요. 가이던스라는 예상치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네. 기업의 향후 그 예상되는 실적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던스 자료들을 토대로 올해 실적과 함께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교집합에 있는 업종을 보니까 에너지, 운송, 철강, 반도체, 금융 업종들이 네. 연간 가이던스로 이제 근접해 있고요. 오. 그리고 또 이제 좀 짧게 보면은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로 가이던스로 봤더니 운송, 에너지, IT, 통신 또 교집합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쪽 업종을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실적이 근데 무조건 또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실적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한 8만 원이라고 보자고요. 네. 요새 다시 8만 전자로 요즘 흐름이 또 다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새 반도체가 좀 좋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3개월마다 이제 배당을 주고 있는데요. 약 361원씩 분기 배당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8만 원의 삼성전자를 납회 전에 우리가 매수해서 배당락 이후에 바로 8만 원에 매도했다고 하면 일단 손실은 없는 거죠. 주가 손실은. 네. 그러면 이익을 그래서 매도한 다음에 이제 이익을 보유하고 361원의 배당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 일단 순수익률은 0.45% 정도. 그러니까 2일 보유했으니까 하루치가 한 0.23% 정도 되겠죠, 수익률이. 이렇게 매번 연속적으로 투자했다고 하면은 한 82% 정도 돼요. 대단하죠. 처음에는 작아 보였는데 80이라고 들으니까 또 굉장히 크게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배당 투자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0.45%라는 게 작은 수익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기업들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잘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7만 원에 삼성전자 샀는데 8만 원에 팔면은 주식 차익이 10,000원이 생길 거고 거기다 배당 361원까지 벌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그쵸. 네. 근데 반대로 저 같은 사람이 배당 거꾸로 8만 원에 사서 7만 원에 팔고 361원 받아봤자 10,000원 손실하고 361원 받는 거니까 손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난 기업들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주가 수준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배당 수익률을 좀 가늠해 보면서 주가 수준을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 궁금한 점. 요즘 여의도에서는 이 배당 종목 어떤 게 핫한가요?
요새 이제 여의도에서 예상 기말 배당 수익률 1위로 꼽고 있는 게 삼성증권이에요. 오, 네. 모든 증권사 리서치, 배당 리서치 자료 보면은 1위로 삼성증권이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배당률이 제일 높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증권 한번 보실까요? 보여주시죠. 네. 삼성증권 그 차트 보시면은 12월 초부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말에 좀 주가가 안 좋았다가 12월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배당 소문이 벌써 났는지 배당률 좋다는 소문이 났는지 계속 좀 상승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12월 13일 시가 기준으로 49,300원인데 작년 배당이 2,200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삼성증권의 단기 순이익이 거의 배 이상 올랐어요. 많이 벌었어요. 와. 그렇으면 작년에 2,200원 줬으면 올해는 더 많이 주겠네요.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올해 예상 배당 컨센서스가 3,725원 정도예요. 오. 자, 그럼 12월 2일부터 계속 올라서 지금 49,300원까지 됐는데 지금 이 가격에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약 7.5%의 시가 배당 수익률이 나와요. 오, 지금 사도 되겠는데요? 네, 근데 이 방송 나가는 시기에 좀 시간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를 다시 검색하고 그 시기에 맞게 이제 계산해서 판단하셔야겠죠. 근데 워낙 또 배당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딱 보고선 바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요. 역시 굉장히 강해. 네, 무조건이라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증권주가 올해도 이익이 좋고 배당도 좋을 건 맞아요. 근데 내년에 가이던스도 괜찮을 거로 우리 보고는 있는데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증권업은 이게 시황 산업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공격한다고 하고 있고 금리를 지금 FOMC에서 더 올린다는 하고 있고 테이퍼링도 좀 앞당긴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거든요. 또 오미크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이익 전망치가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예상 주가와 부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당주를 사는 이유는 배당을 받고 적절한 가격에 바로 매도하려는 게 제일 목적이고요. 최소한 배당락 이후 주가가 하락 수준에 계속 있으면은 그러면 좀 힘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 주가 수준을 함께 고려해서 보는 안목이 필요한데 삼성증권 현재 주가가 이게 이제 13일 시가인데요. 49,300원이었고 예상 배당도 3,725원. 그럼 시가 배당률이 이 가격엔 거의 8%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5년 동안의 평균 얘네들 EPS를 한번 봤어요. 주당 순이익이 한 주당 얼마씩 나왔나 봤더니 4,000원씩 나왔어요. 또 비슷한 동기간. 근데 이게 왜 5년에서 6년이면 뭐 이렇게 변동성이 많아서 동기간 평균 주가 봤더니 한 4만 원 정도 됐고요. 그래서 예상 EPS 21년 거 보니까 1,522원 준대요. 근데 5년 평균이 4,000원인데 올해 예상 EPS가 거의 더블 이상 올랐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승률, 그 예상 수장 상승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21년 예상 EPS에서 5년 평균 EPS를 차감한 다음에 그걸 다시 상승률이니까 5년 평균 EPS로 다시 나눈 값이죠. 그래서 한 1.63배가 나온 거고요.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현재 주가에다가 수정 예상 주가로 1.63배를 곱해가지고 나온 게 105,220원입니다. 그렇다면 105,220원에 배당락을 감안한다면은 예상 배당 금액이 한 3,720원이었잖아, 25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차감한 101,495원이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올해 값가지고 근데 내년에는 좀 이거 또 샀는데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내년도 가이던스가 보니까 EPS가 8,637원이에요. 그럼 올해보다 높아야 낮아요. 올해가 어디 있죠? 올해가 1,522원. 빠졌네요. 빠졌죠. 2,000원 정도 뭐 대략 줄어들었어요. 그럼 요것도 좀 감안을 해주자 해서 요 21년 EPS에서 22년 예상치 EPS의 차이 20% 한 약 대략 한 20% 되겠죠. 거기다 또 하락 변동성을 또 감안해서 또 20%. 그래서 뭐 거의 한 30%에서 한 40% 정도 러프하게 할인을 한 금액이 69,096원이라는 거예요. 3,725원을 나눠보면은 시가 배당률이 여전히 6% 이상 나와요. 변동 리스크를 감안한 최소한의 주가 복원력 이런 것들을 뭐 고려하신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하고 평균 주가의 상관관계를 좀 이용해봤어요. 아직 뭐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리포트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관계라는 게 EPS와 주가를 1배로 단순히 놓고 계산했지만 최근 주식시장 트렌드가 아무래도 저포 기업보다는 성장률이 높은 기업한테 멀티플 그런 것들이 이제 쏠려 있으니까 많이 이제 배로 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런 게 쏠려 있어가지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안 올라요. 외면받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인율을 좀 많이 줘야 된다는 게 전 20% 정도는 아까 계속 비교법으로 계산한 가격에서 또 20% 좀 더 깎아서 할인해서 주가를 보는 게 적정 주가가 아닌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제가 네. 한번 그 매수 판단 기준 가격, 그러니까 배당주 중에서 매수 판단 기준 가격을 한번 수정된 거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오, 직접이에요. 직접인가요? 이 표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저도 힘들었어요. 야,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이렇게 노란색 표시된 기업들은 뭘까요? 역시 센스가 좋으세요. 네. 못 봐요. 눈썰미가 있어요. 네. 보면은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 69,096원이 나왔죠. 네. 물론 저만의 이제 그 데이터로 만든 거지만은 주관적인 네. 거긴 하지만은 만약 삼성증권 주가가 만약 8만 원이다. 그러면은 제 기준가보다 높잖아요, 가격이. 네. 그러면 사지? 안 되죠. 사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주가가 이 기준가보다 위에 있는 제가 제시한 음. 기준가격, 매수 판단 기준가격보다 위에 있는 종목들은 좀 제하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 표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란색 표시들은 한번 눈여겨보자. 눈여겨보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일단 배당주 매수 타이밍은 12월 셋째 주. 아까 9999. 네,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배당 기업들은 올해의 이익, 또 내년의 이익이 좋으면서 서로 교집합되는 부분들 거기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수 시점에서 이 기업들 주가 너무 비싸면은 네. 저기 배당률이 떨어지고 또 손해 볼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이 기업들의 주가가 배당 수준과 음. 기업의 아까 평균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결국은 저기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5년이나 6년 동안의 평균 EPS 수준과 그다음에 또 주가 평균 이 기업들이 이런 주당 순이익을 줬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었느냐, 그 세 가지를 다 괴리를 감안해서 아까처럼 그 표를 만든 것처럼 수정된 기준 가격, 매수 판단 기준 가격을 도출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습니다. 보고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우리 판단해 보자, 그런 얘기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당주 매매 전략 네.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 아, 이모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나 저 미치겠어요. 이거 이래도 되나? 나? 아, 괜찮습니다. 너무 깜찍하고 좋아요. 저 고인 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가 갑자기 확 살아난 느낌이거든요. 저희 송프로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이벤트를 해본 거는 올해 좀 많이 어려우셨죠. 그리고 또 연말까지 그 오미크론 확산이 되는 바람에 또 연말 모임들도 못하고, 저도 술 못 먹어요. 아이고. 네. 송프로도 한잔 해야 되는데, 우리. 아, 네. 그러니까요. 투자 좀 이야기들도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침체된 송년회 분위기를 제가 조금 반전시키고자 업시키고자. 네, 송프로하고 저하고 어떻게 블링블링 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 고객님 여러분들 하여튼 많이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식 잡박사전 여의도 백화점의 배당주 투자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